안녕하세요. 2020년 7월 25일 오늘 추천 물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다 받으셨죠? 네, 교재 1페이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은 2019-1758 해갖고 강제경매입니다. 지목이 대지고 토지 지분 매각으로 14.61평입니다. 감정가가 590에 시작해서 집에 29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물이 있거든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 매각 제외입니다. 건물 매각 제외인데 제가 여기에 그 번지수 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띄워봤더니 건축물 관리장이 없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건물에 토지 지분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물건번호 1번이지 않습니까? 1번인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페이지 8페이지 보십시오. 8페이지 보시면은 이 물건이 1번뿐만 아니라 7번까지 나왔죠. 전부 다 7개가 나왔는데 1페이지 전부 다 보시면은 노은성 지분에서 1,900만 원 정도가 강제경매죠.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지금 최저 가격이 290이다 보니까 상당히 낮은 가격입니다. 제가 여기에 가서 현장을 보니까 거주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은 노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 맨 밑에 보면 최후가 계시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보면 배우자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 1페이지에 보시게끔 되면 최후가 1986년도에서 전입을 해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죠. 근데 제가 여기서 가서 봤을 때는 현장 답사를 갔을 땐 거주자는 없더라고요. 그럼 거주자가 없다는 뜻은 여기에 계셨던 분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는 그 노모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지분권자들이 이것을 협상으로 다시 살 확률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사게끔 되면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파는 방법에 있어서는 보면 내가 토지 지분을 샀으니까 토지 지분을 마저 사오고 건물도 내 걸로 만들어서 공인중개사한테 팔게끔 만들어 가면 되는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3페이지 보십시오. 3페이지 보시면 삼용리 141-3번지가 면적이 628제곱미터죠. 628제곱미터면은 200평이 좀 안 되는 땅입니다. 그러면 위치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치를 여기 보면 상용리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집이 있죠. 여기 이렇게 집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현장을 보시게끔 되면은 이렇게 집이 있는 건데 요거는 대문으로 쓰고 있는 집이고 그 안에 본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고 같은 경우는 이 땅을 전부 다를 사서 건축물까지 내 걸로 만들어서 제가 제3자에게 판다 그러면 그건 한 200평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200평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반에서 내가 공인중개사한테 이 땅하고 집을 팔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엔 제 경험에 의하면 5천에서 6천 정도를 받고 팔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수익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최소한도 이것을 땅과 건물 전부 다를 제가 2천만 원 이내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제일 가격이 떨어진 게 얼마로 떨어져 있죠? 지금 290만 원으로 떨어져 있죠.
290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지금 14평이다 보니까 사실은 10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90만 원인데 10배를 사야 된다면 2,900을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가격이. 그러면 우리는 보면 그러면 3천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5천 정도에 판다고 했을 때는 2천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겁니다. 얘기가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지분으로 사가지고 나머지를 제가 마저 지분으로 사와야 되지 않습니까? 사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경매를 받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건물의 주인이 지금 최라는 분이 살고 있었고 건축물 관리대장은 없지만은 원래의 다른 사람 지분권자들이 주인이죠. 근데 나는 건물을 낙찰을 받지 않았으니까 내 땅에 너희들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철거를 해라, 지조를 내놓으라고 해서 지조만 가지고 나머지 지분권자들을 다시 경매로 집어넣어서 낙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서 가격을 따로 태서 가질 수 있고, 지분으로 해서 상대편 지분만 경매로 집어넣어서 공유자 우선 매수로 다시 갖고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팔아야 되는데 현재 가격으로 이거를 사서는 팔 수가 없으니까 협상도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은 나머지를 다 마저 사와서 공인중개사한테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은 1년 이상 정도 걸리면서 그 작업까지 마저 해서 팔 생각을 하고 입찰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돈산동 215-128, 이것도 토지만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토지만 매각이 나왔는데 제가 가서 본 결과, 조사를 해본 결과 건축물 관리대장은 없습니다. 땅만 경매로 나왔는데 여기에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골목의 넓이는 되지만은 자동차가 진입해서 이 집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현황입니다. 넓이는 그 정도쯤 됩니다. 제가 바깥에서 봤을 때 마당도 깨끗하게 정리가 잘 돼 있고 집 상태도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셔야 될 것은 소유권을 2001년도에 5월 20일 날 이 땅을 샀죠. 샀고 2014년도, 그러니까 14년 만에 1억 2천에 설정을 했죠. 설정을 했는데 돈을 갚지 않다 보니까 1억 3,200을 청구해서 경매가 나왔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살고 있는 분이 경제력이 아주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낙찰받아서 건물 주인한테 가서 너 건물 철거할래, 내 땅 살래 하면은 철거하면 철거했지 네 땅 살 돈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건물 주인에게 내 땅을 팔고 나오겠다는 협상은 안 되는 물건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지료를 내놓으라고 주문하게끔 되면은 판사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형성소송이기 때문에 뭘 한다 그랬죠? 조정을 한다 그랬죠? 조정을 했을 때 우리가 한 200, 300, 400 정도로 사지 그 이상은 안 사겠다고 해서 그걸로 건물을 든다? 내 걸로 만들어 가지고 제3자한테 팔으면 되는데 여기 보면 설정이 1억 2천이나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네를 가서 보면 이것은 건물과 땅이 제대로만 만들어지게끔 되면은 1억 정도는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다는 것이 약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집을 사게끔 되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양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화시키는 방법은 저희가 따로 관계가 있는데 그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데 돈주의 잡으면 이 건물을 양성화시킨다 그러면 시간은 한 5, 6개월 정도 걸리고 돈은 한 1,000여만 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양성화를 시키고 팔아야 돼? 안 시키고 팔아야 돼요? 양성화 시키지 않고 살 사람이 있다면 팔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성화 시키지 않고도 이 건물의 주인으로 해서
팔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양성화를 시켜서 팔아도 되고 안 시켜서 팔아도 된다. 우리는 수익만 남으면 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게끔 되면 이 집 얼마까지 떨어졌죠? 2,600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3,000 먼저 가격으로 산다면 3,700에 사서 양성화를 시킨다면 4,700이거든요. 양성화 시키면 4,700 아닙니까? 그러면 5,000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양성화를 시켰을 때 이거는 1억 원 간다 그랬을 때는 8,000, 9,000에 내놓으면 팔린다 이런 얘기죠. 이 지금 건물도 제대로 짓고 다 지어져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다는 것이 이게 약점입니다. 동네도 좋고 주택도 좋고 모든 것은 다 좋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여러분이 이것을 땅을 사셨을 때는 건물 주인과는 협상이 안 된다는 걸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자,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2019 타경 103612 103612 이것은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인데 15분의 2 지분인데 이것은 토지와 건물 전부 다 지분입니다. 건물까지 같이 아까는 토지만 지분이었었고 그 다음에는 토지만 매각인데 이것은 토지와 건물의 지분 매각입니다. 한번 보시게끔 되면은 자 보십시오. 2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김북순 여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정씨 형제들이 상속을 받았죠. 그 중에 정씨 한 분이 빚을 지다 보니까 그분의 15분의 2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맨 앞에 보시면은 16페이지 다시 보면 누구 한 분이 거기에 계시죠? 김아무개가 계시죠? 그러면 김아무개가 여기 있다는 얘기고 이 전입을 1968년도에 했으면은 대항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감정평가서에 대항력 없다고 나와 있죠. 대항력 없으면 왜 대항력이 없죠? 주인이 땅 지주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이 땅에서 이 집에서 어머니가 사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땅을 사게끔 내고 건물을 사게끔 내면 무슨 권한이 있다 그랬죠? 사용의 권한과 처분의 권한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사용의 권한은 2분의 2 이상이 사용의 권한을 결정하다 보니까 우리는 15분의 2 지분을 샀으니까 우리는 사용의 권한을 우리한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는 무슨 요구를 할 수 있는 처분의 권한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15분의 1을 사가지고 나의 지분을 처분을 하기 위하여 건물과 땅을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자 하게끔 되면 여기에 살고 있는 김 여사님은 누구네 집을 가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형제분들께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이 집에서 그대로 사게끔 하고 지금 집은 나온 것을 우리가 이걸 다시 사자 하고 협상할 확률이 아주 높은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보시게끔 되면 참 19페이지 보십시오. 19페이지 보면 필지가 이렇게 세 필지가 있죠. 19필지 세 필지죠. 맞지 않습니까? 세 필지의 가운데에 집이 있죠. 그 가운데 집을 한번 보면 집 상태도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방리. 이렇게 있죠. 여기 다시 말하면 여기 필지가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약점이 여기 가운데에 요게 있고 요 앞에 땅이 하나가 있고 요 땅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요 땅 요게 요 있어서 여기 우리가 보시게끔 되면 집 상태를 한번 보시게끔 되면 집이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이것은 협상이 안 돼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우리는 하는데 협상이 되면 협상으로 팔고 나와도 되지만은 집 상태는 우리 다 좋기 때문에 경매로 전부 다 팔자고 하더라도 우리 배당으로 받아도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것이 돈이 생기고 제일 빨리 끝나는 건데 만약에 이게 협상이 안 돼서 전부 다 파는 것을 그냥 다 팔자고 한다고 하더라도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있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페이지는 25페이지입니다.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인데 4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제가 저는 이렇게 한 번 떨어지면은 보통 가보고 괜찮다 그러지만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이렇게 추천하거든요. 49%까지 떨어졌을 때. 근데 제가 이걸 가서 보고 더 기다릴 필요가 없겠다. 이번에 그냥 가자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냥 가보자 한 거거든요. 제가 가봤더니 집이 동네가 아주 깨끗하고 집도 깨끗하고 다 좋습니다. 그 앞에 담장 옆에 화분을 막 쫙 늘어놓은 것까지도 보게끔 되면 집 주인이 자기 집을 아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게끔 되면 몇 페이지인가 보시면 31페이지 보십시오. 31페이지 보시게끔 되면은 박광민이라는 분이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4분의 2 지분이죠. 그 다음에 박광석이라는 지분이 그 밑에 있는 분이 거기 같이 계시는 분 지분이 4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왔죠. 그러면 30페이지 왼쪽을 보십시오. 30페이지 왼쪽에 보시게끔 되면은 사회행위 취소죠. 즉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박광민이한테다가 상속을 다 시켰는데 왜 이 빚을 진 사람 이 사람한테다가 상속을 시키지 않고 그렇게 시켰냐고 이거를 사회행위 취소를 만들어갖고 경매를 집어넣었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거주하는 사람이 이 경우 우리 지분을 사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의지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이번 번에 결국에 최저 가격으로 사서 최저 감정 가격으로 받고 팔고 빠져나와도 이거는 3개월 이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여기 현장을 갔거든요. 현장을 갔는데 갔다가 근처에 가서 봤더니 죽도시장이 있더라고요. 요 근처에. 다시 죽도시장까지 가는데 한 5분이 안 걸렸어요. 그 죽도시장 가서 제가 회를 좀 저녁에 먹을 걸 사고 한 5시쯤 됐나?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 참치가 이만하거든요. 냉동 안 시키는 그냥 바로 잡은 생참치인데 15,000원에 판다고 이만한 참치가 써있더라고. 진짜 내가 회를 뜰 줄 알고 안되면 그거 한 마리 사갖고 참치 한 마리 회 뜨면 그냥 3박 4일을 먹게 뜨구만. 역시 죽도시장은 대한민국에서 참 시장으로는 큰 곳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자동차로 한 3, 4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예요. 위치도 어떤다? 좋더라고. 그리고 집 상태가 좋고 특히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넓거든요. 넓은데 자기네 집 끝에서부터 담장 끝에 대문까지를 아주 이쁜 화분으로 쫙 늘어서 담장 밑을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집주인이 자기 그 집을 얼만큼 사랑한다는 게 그것만 봐도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어떤다? 협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한 번 더 떨어지기 전에 한 번밖에 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들어가도 되겠다. 이번에 그냥 최저가로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서 바로 협상하고 나와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고서 추천하게끔 된 겁니다. 다음 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2페이지 2019 타경 1211260
전라남도 전주시 완산구 교동이라는 곳입니다.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물 전체 매각이죠. 여기 보시면 토지가 171-4하고 171-8이죠. 근데 171-4는 전부 다고 171-8은 지분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확대 지분 여기 보이죠? 보이죠?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이 땅과 건물은 전체 다고 앞에 있는 요 땅이 뭐야? 지분이거든요. 사실은 보게끔 되면 요 앞에 땅 지분이 없으면은 이 도로가 없는 맹지의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쪼가리 이 도로를 넓히면서 이 앞에 땅이 쪼가리 땅으로 되다 보니까 자기가 집을 지을 때 저 도로에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이 앞에 쪼가리 땅을 지분으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지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토지 전체, 건물 전체 물건입니다. 얼뜻 보면 토지 지분 매각으로 나와 있는데 지분이 아니고 건물 전체, 토지 전체고 여기가 어디냐면은 전주 가보셨어요? 여기가 한옥마을이라고 해갖고 제가 한 7, 8년 전에 여기 현장 답사를 한번 갔었거든요. 답사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한복을 입은 여자들이 막 다니더라고. 그럼 여기는 왜 이렇게 한복을 입는다고 봤더니 거기가 관광 명소로 해가지고 한복을 빌려주는 곳이 있더만. 그래서 한복 빌려 입고 거기서 그 동네에서 사진 찍고 그러는 관광 명소인데 거기 있더니 나온 겁니다. 이 사실은 보면 이게 이 집과 이 땅이 이렇게 49%까지 떨어질 물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얼뜻 보면 토지 지분이라고 해갖고 이게 가격이 떨어진 건데 지금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 49%까지 한번 떨어진 거 이렇게 보게끔 되면 아 이건 앞에 있는 도로 지분이라고 별 문제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낙찰가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거의 먼저 가격 가까이 가야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확률 안에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41페이지입니다. 2019 타경 5904 충청남도 보령지 주산면 GR이 567-1 외 두 필지다 보니까 세 필지의 토지 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세 필지의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를 보시게끔 되면 필지가 이렇게 필지가 세 필지거든요. 세 필지인데 원래는 두 필지였을 것 같아요. 한 필지의 전을 여기다가 집을 지어서 이 한 필지는 대지로 바뀐 겁니다. 대지로 바뀌었고 나머지 땅이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진입 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이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농지증이 필요 없지만 나머지 전 두 개는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담당 공무원이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면 먼저 번 정도 가격에 낙찰되는데 한 번 이렇게 더 떨어졌을 때는 농지증 해줍니까? 그랬더니 농지증을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느냐? 여기 있죠. 여기가 지금 도로로 쓰고 있는데 이 도로로 쓰고 있는 이것이 여기 보면 포장이 돼 있죠. 그러니까 포장이 되어 있는 곳을 이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을 농사를 지어 못 져요. 그러니까 농지증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그랬을 확률이 있다 이 뜻입니다. 물론 해줄 수도 있지만 안 해줄 수도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할 때는 우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건물이 건축물 관리장이 정식으로 있는 건물이죠. 그럼 정식으로 건축허가가 났다는 얘기죠. 정식으로 건축허가는 났다는 얘기는 여기 앞에 있는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봤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줬죠.
그렇죠. 지목은 바뀌지 않았지만은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증 안 해준다 그러면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면은 건물을 건축할 때 진입 도로로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도로임. 그러니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은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 주장을 해서 농지증을 안 해준다면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증 받고 여기에 있는 건물도 4분의 1 지분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권한이 있다 그랬죠? 사용의 권한과 처분의 권한이 있다 그랬죠. 사용의 권한은 4분의 1밖에 없으니까 맡길 수밖에 없지만은 4분의 1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돈은 달라고 할 수도 있죠. 결정은 4분의 3이 하지만은 네가 내 땅을 사용하고 있는 돈은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건물은 내가 처분의 권한도 있다 그랬죠. 땅을 사용하는 것은 지분을 내서 사용료를 달라고 할 거고 건물은 뭐 하자 그러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게끔 되면 현재 건물 주인이 내 땅 지분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높은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950만 원까지 떨어진 것을 1,300만 원에 우리 샀다고 가정하십시다. 먼저 가격에. 먼저 가격에 샀는데 걸림돌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해결하려고 3, 4개월 걸리겠죠. 해결이 되면은 나머지 건물 주인에게 다 팔아서 나눠 갖자 하게끔 되면은 네 땅을 어떤다? 내가 사겠다고 하면 2,700만 원이 감정가죠. 2,700만에다 소송하고 뭐 들어갔으니까 2,800을 줘라. 감정가대로 줘라. 그럼 내가 소송해서 소송비용 줘라. 하면은 그 가격에 우리가 어떤다? 1,400에 1,300 주고 사서 소송비용 100만 원 들어갈 때 1,400만 원 들어가고 2,800 정도의 당근에 팔고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협상을 할 줄 알았더니 안 할 수도 있죠. 그런 확률도 한 5%에서 10%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이 뭘 하자고?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자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뭐 이게 4차까지 떨어졌는데 지분이기 때문에 떨어졌는데 아무리 한다 그래도 2차에서 3차는 낙찰이 되겠죠. 3차에 49%면은 65% 정도의 선에는 낙찰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34%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것을 45%의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 협상이 안 돼서 경매로 다시 판다고 하더라도 20%는 낫지. 45%에 사서 65%의 배당으로 받아올 수 있으니까. 이해가 가셨습니까? 사는 것보다는 뭐를 생각한다고요? 파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파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팔 수도 있고 이렇게 팔 수도 있는데 최악의 경우 이렇게 팔 수 있을 때 내가 이런 정도 되니까 내가 얼마 이상을 쓰면은 마진이 최악의 경우 마진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정도 쓰겠다 하는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546-16 2019 타경 525612 해갖고 이거는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인데 15분의 2 지분 매각입니다. 51페이지 보시면은 돈권 현황 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 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 관계는 알 수 없음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52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김씨 형제들이 쭉 있었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지라는 분도 있었는데 이분이 지금 배우자로 보이죠. 원래 정상적이라 그러면은 이 지
이런 분이 이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지금 거주자가 없다고 그랬었죠. 즉 이 얘기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 분께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갔을 때 집이 비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게끔 되면 4,200만 원의 강제 경매가 나와 있고 맨 위쪽에 보면 1,950만 원에 설정이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1,186만 원이다 보니까 설정이 돼 있는 것에 15분의 2 지분으로 설정으로 먼저 지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강제 경매를 가지고 나면은 우리는 이것을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협상의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여기서 어머니가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다 그러면 협상이 높지만은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협상의 확률은 낮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높게 낙찰을 받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최저가로 들어가서 낙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걸로 가야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3페이지 보시면 2019 17,665 해서 김해시 주천면 있는데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감정가 이게 보시면 제시외가 있죠. 여기요. 밑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제시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건물이 세 동인가가 있는데 건물 하나는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고 건물 두 동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이 집은 포함이 된 겁니다. 근데 옆에 이 집이 있죠. 이 집하고 이제 이 집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사실 제가 현장을 가서 보기 전에는 이거 상당히 좋아 보이고 집도 좋아 보이고 괜찮다고 했는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김해시에서는 이게 변방이야. 조금 변두리고 여기에 있는 이 조리식 집 자체도 그다지 이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봤을 때에 이 건물 주인이 옆에 있는 건물 주인이 다시 땅을 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럴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건물은 아닙니다. 결국 와서는 우리 건물하고 땅을 낙찰을 받고 이 옆에 건물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내서 이 건물을 마저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 건물을 우리 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건물 주인에게 지료를 철거하고 지료를 내놔라고 해놓고 그거를 적당한 가격에 합의해서 사도 되고 안 될 때는 그 건물만 다시 경매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료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이 옆에 있는 건물까지 내 걸로 다 만들어서 공인중개사한테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는데 이 옆에 있는 건물 상태가 제가 사진에 나온 거로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땐 그렇게 썩 좋은 건물은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높은 가격으로 쓰시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6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9 타경 102433 102433 여기 보면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회원구 석전동 해가지고 무슨 매각이냐면 토지만 매각입니다. 토지가 매각이고 마산역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이고 상업지역입니다. 상당히 좋은 곳인데 제가 이 처음에 가서 이걸 봤을 때에 이렇게 땅에 보면 이렇게 주차장을 쓸 수 있고 앞에 이렇게 창고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가게 같은 것이 하나가 있죠. 여기에 보면 이 무허가 건물로 이런 것이 있고 여기 보면 집이 있고 뒤에는 어떤다? 뒤 땅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시장 입구예요. 보면 땅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리고 역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아 이거를 내가 추천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1월 달에 2월 달에 누가 낙찰 받아서 가져갔죠. 아 그래서 아 이거 뭐 받아서 가져갔구나 그럼 만났는데 허가가 취소가 됐죠. 자 낙찰을 언제 받았죠? 허가 취소는 언제 됐죠? 허가 취소됐죠. 자 불허가가 있고 허가 취소가 있거든요. 낙찰 받고 일주일 이내에 농취증을 안 낸다고 하면 불허가, 또는 낙찰 받고 났는데 내가 낙찰 받고 조사를 받더니 감정평가서가 써낸 것과 현황이 달릴 때는 우리가 불허가 신청하면은 불허가를 내줍니다. 불허가를 냈다는 얘기는 입찰보증을 돌려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농취증인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허가가 나면은 다시 일주일 지날 때까지 땅 주인이 이의신청 기간이 있죠. 그러니까 총 15일이 지나면은 허가, 불허가가 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2월 달에 낙찰을 받았으면 2월 안에 그런 사유가 다 지나야 되는데 언제? 4월 달에 해가지고 어떡한데? 다시 보면 뭐가 나왔죠? 허가 취소가 나왔죠. 허가 취소가 나오고 신권으로 새로 시작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허가 취소라는 얘기는 입찰보증금을 돌려줬다는 뜻입니다. 입찰보증금을 그렇게 하고 처음 썼던 경매를 어떤다? 다시 진행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먼저 감정가격이 5억 8,200만 원이었었죠. 근데 지금 감정가격이 4억 9,500에 시작이 됐죠. 그래서 3억 9,600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감정가 자체가 먼저보다 좀 낮게 시작이 됐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무슨 그런 이유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땅을 살 때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건물이 없는 땅인데 여기서 가서 보니까 주차시키고 돈을 받고 있더라고요. 주차를 시키고 돈을 돈을 주고 주차를 시키는 곳은 주변이 활성화가 됐다는 뜻이죠. 제가 보기에는 좋은 땅이다 하고 보는데 여기에 무허가 건물을 주인이 하나 있죠. 그 건물을 처리하기가 좀 어렵지 않아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사실 들기는 듭니다. 그래도 법에 의해서 법치국가다 보니까 그런 무허가 건물 같은 것이 있다고 해서 크게 겁낼 일은 없다고 봅니다. 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9 33247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해갖고 토지 건물 7분의 2 지분 매각입니다. 제가 여기서 가서 봤을 때 집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화물차 주차장도 세워져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제가 그냥 느낌에 나머지 지분권자가 이걸 낙찰받아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게끔 되면 현재 있는 지분권자가 새로 그 지분을 살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을 저는 현장 가서 보고 그렇게 느꼈어요. 73페이지 보시게끔 되면 염이 있고 황이가 있죠. 황이 지분이 경매로 나왔죠. 근데 연주와 황이가 전부 다 이 집에서 살고 있죠. 세 명이 다. 근데 한 사람이 보게끔 되면은 무슨 뭐 재단법인 세계 기독교 통일 신유재단 해가지고 뭐 이런 것이 나왔죠. 그 강제 경비로 해서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죠. 한빛자산관리대부라는 얘기는 사채를 썼다는 뜻이죠. 사채를 썼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2,400만 원이 약 3천 몇백만 원에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그 살고 있는 이 분이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분으로 돼 있던 걸 자기 이름으로 바꿔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게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더라도 집 상태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우리는 49%를 가지고 60%의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75%에는 다른 사람이 경매로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집이나 동네의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7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9 타경 5728입니다. 5728. 포항시 남구 동해면 마산이라는 곳이거든요. 포항시 남구 마산인데 여기 펜션이에요. 펜션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바라보겠습니다. 어딘지 보이시죠? 이 포항 여기 끝에 여기 있는 토끼꼬리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집입니다. 참 제가 이걸 아깝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여기 집 있고 옆에까지 피죠.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 땅도죠. 그럼 여기 땅에서 이 도로를 통해서 여기 바닷가로만 나갈 수 있다면 엄청나게 좋은 땅입니다. 근데 제가 현장을 가서 본 결과 여기하고 여기는 한 6, 7m 높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바닷가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정말 그게 아쉽더라고요. 이게 보면 여기 땅이 전부 다가 해서 이게 펜션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보면 동해안의 쪽으로 아주 절경을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펜션으로 영업을 해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를 바닷가로 걸어서 바닷가 모래사변 쪽으로 걸어서 내려갈 수 있으면 엄청나게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현장 답사를 가봤더니 여기하고 여기가 너무 차이가 나고 지적도상 도로가 있어도 차이가 나고 높이 차이가 나갖고 이 집에서 글로 내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펜션은 바닷가로 가지 못하고 방에서 바람만 바라보는 펜션이야. 무슨 얘기인지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면 이 땅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펜션이 간판이 한 500~600m는 접어서 저기 펜션이 있구나 이렇게 보이게끔 되면은 저길 좀 들어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아니면 커피숍으로서 영업이라도 저기서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텐데, 여기가 꺾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딱 꺾어져 가지고 여기 뭐 펜션이 있네 하고 느낄 시간이 자동차로 지나가야 돼. 무슨 얘기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펜션이 있어도 내가 저기 펜션이 있냐고 느낄래 저기 들어가 볼까 할 순간에 이미 자동차로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동해안에 그 토끼꼬리 옆에 바닷가에 이 조망권 하나는 아주 끝내줍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서 한 번 떨어졌는데 이건 돈이 되는 물건보다는 좋은 물건이거든요. 자, 이번에는 7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9페이지 보시면 2018입니다. 2018 509927 509927입니다. 인천광역시 광화군 길상면 온수리입니다. 여기가 온수리 성당 아주 유명한 옛날에 오래된, 다시 말하면 성당은 성당인데 관광으로 만들어 놓은 성당입니다. 아주 오래된
한옥으로 되어 있는 성당입니다. 성당이 뭘로 지어졌다? 한옥으로 지어져 있는 것이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이 보면, 이 보면은 이게 집이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 이 집이 이렇게 있죠. 집이 있고 토지 일부 지분 매각에 건물 전체 매각이거든요. 자, 토지 일부 지분 매각에 전체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온수리 510-27이죠. 그렇죠? 331 면적 중 321이죠. 10제곱미터가 다른 사람 겁니다. 약점이 그것만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바로 헌영 씨 해결해요 못해요? 해결해 못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10제곱미터를 내가 마저 가져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요? 협상이 아니고 다 팔아서 나가자. 다 팔아서 나눠 갖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좋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높겠으면 그 사람이 가져가지. 아니 그 전에 이제 설정한 거예요. 뭘 설정을 해 설정하기는. 그게 엉터리 얘기를 자꾸 해. 옛날에 저기 뭐 이종실이가 그런 얘기 했다고 해서 그 얘기 그대로 하는 거지. 그건 벌써 이종실이 작년 실력이고 이종실이 올해 실력과 작년 실력은 달라. 작년에 한 얘기 갖고 올해 하면 돼 안 돼? 이건 공유적 분석에서 아니, 잘 보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으로 봤을 때 땅 주인은 건물 주인을 이길 수가 있어요. 네가 내 땅을 사용했으니까 내놔라. 왜냐하면 건물 주인은 땅을 빌려서 썼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무슨 법이 들어가죠? 채권법에 들어갑니다. 땅 주인은 누가에 들어가죠? 물권법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붙으면은 땅 주인이 이기는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 주인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힘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뭐예요? 아니지. 임대차 보호법에는 특별법이에요. 그것은 건물 주인의 세입자거든요. 세입자는 땅 주인이 어떻게 한다? 물어줘야 돼요. 그건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간단한 겁니다. 건물을 내 거로 됐죠. 내 거로 됐으니까 거기는 건물 다른 사람 내보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세입자를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내가 집어넣을 수 있죠. 내가 이걸 낙찰 받으면 헌영 씨한테 내가 여기 세입자 들어가라고 3억 전세 주고 세입자 들어가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이걸 땅을 가지고 같이 팔아서 나눠 갖자로 땅 주인은 건물 주인한테는 못 이기지겠지만 세입자 돈은 물어줘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지금?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지금 이 특수 경매에서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를 못했으면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다른 약점이 또 하나 숨어져 있어요. 자 보십시오. 요 땅이 경매로 나왔죠. 요 땅과 건물이 경매로 나왔죠. 여기 지적상 도로는 쬐끄만 도로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현황을 보면 이렇게 도로가 넓죠. 왜 현황과 지적상 도로가 다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요 땅, 우리가 낙찰받는 땅 요 앞에 있는 요 땅에 건물을 안 짓고 있어서 이거를 이 건물을 짓는 땅 이쪽을 주치립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다른 사람 땅인데 이 다른 사람 땅 여기를 건물을 안 짓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를 진치는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좋은 땅일 수 있지만 이 앞에 이 진치블록으로 쓰고 있는 이 땅 앞에다 이 건물 주인이 어떤다? 집을 짓는다든가 막는다든가 할 때는 약점입니다. 그러면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 여태까지 다녔으니까 달라 할 수 있는데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다른 쪽으로 다닐 수 없을 때 주의 통행권도 인정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여기가 건물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전부 다 주차장으로 쓰고 일로 쓰고 있는데 이 뒤로 통로가 있죠. 그럴 때면 이 앞에 거를 막아도 막지 말아라가 할 수 있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약점이 좀 있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그러면 반대로 약점만 있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 좋은 점은 뭐냐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가 뭐라 했죠? 온수리라고 했죠. 온수리? 온수리? 강에서 조금 들어가요. 요 땅이거든요. 요 땅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온수리 성당이 있죠. 이 온수리 성당이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한옥 성당입니다. 한옥 성당. 이 천주교로 성당으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뭐야? 한옥으로 지우고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 한옥으로 옛날에 성당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아주 관광객이 많고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옆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좋은 거고 앞에 하나의 약점은 뭐냐면 현재 뚫려서 쓰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 앞에 있는 건물 주인이 너 내 땅 사용하지 말고 건물 짓지다면서 막을 수 있는 약점이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지 몰라서 이걸 낙찰을 받았다가 추후에 그것을 알고 이것을 미납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땅을 마저 좀 사야지 되는 시 이것이 완성되는 작품입니다.